내 5번째 생일, 딸이 20만 원짜리 옷을 사주더니 진숙화 시어머니에게 200만 원짜리 쇼를 선물했어. 난 그녀에게 물려줄 5채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여행사에 등록하자 그녀가 미쳐 날뛰었지. 엄마, 제정신이에요? 그건 5채나 되는 집이라고요. 난 지금 평생 가장 똑똑한 상태야. 이지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땀에 젖은 부동산 처리 계약서를 움켜쥐고 있었다.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 김수진이 이런 충격적인 결정을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일을 축하해주더니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더 무서운 건 어머니 눈빛에 번쩍이는 단호함이었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일이라도 되는 듯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었을까? 김수진은 55살. 홀로 딸 이지현을 키워냈다. 지현이 3살 때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다. 젊은 시절 옷가게 작은 매대를 빌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했다. 땀범벅이 되는 여름, 손가락이 시려운 겨울도 참아가며 엄마, 배고파요. 작은 지현이 물건을 정리하는 김수진을 올려다보았다. 얘야, 너 편의점 가서 빵 사 먹어. 그녀는 허리춤에서 구겨진 5,000원을 꺼내주며 도로 건너편을 가리켰다. 학비 300만 원짜리 발레 학원도 등록해주고 새 가방 사주려고 한 달 내내 라면만 먹던 시절. 감기에 걸려 밤새 병원을 오가던 날들. 이웃들은 지나친 애정이라고 수군댔지만 김수진은 개의치 않았다. 딸의 웃음만큼 값진 것은 없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가 있는데 왜 저만 없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릴 지켜보고 계시단다.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12살 때 김수진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땐 지현이 혼자서 병간호를 했다. 학교 끝나자마자 뛰어와 죽을 쓰고 약을 챙겨주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엄마 때문에 고생했지? 우린 가족인거려. 영원히 함께여야 해요. 지현의 손을 꼭 잡으며 김수진은 맹세했다. 반드시 딸에게 최고의 삶을 주리라고. 재개발로 5채 아파트를 받았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대학 등록금으로 2채를 팔고 나머지 3채에서 나오는 월세 150만 원으로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이 집들 다 내 거란다. 전 집 필요 없어요. 엄마가 건강하시기만 바랄 뿐이에요. 그땐 아직 지현이 팔짱을 끼며 응석 부리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한다. 은행에 취직한 지현은 교육청 공무원 장건국을 만났다. 집안은 평범했지만 성실한 그에게 반한 것이다. 결혼 후 진숙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생일날 지현이 진숙화에게 명품쇼를 선물하는 모습을 본 김수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내가 키운 딸이 이젠 다른 어머니의 딸이 되었구나. 20년 전 병원 복도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던 그 맹세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다. 김수진은 부동산 중개소로 걸음을 옮겼다. 김수진에게 처음으로 장건국을 집에 데려왔을 때 이지현은 조금 긴장한 듯 했습니다. 엄마, 이쪽은 건국이에요. 제 남자친구예요. 지현은 장건국의 손을 잡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장건국입니다. 건국은 어색한 듯 과일과 건강식품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이 청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집안 형편은 평범했지만 착실해 보였고 무엇보다도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눈빛이었습니다. 잘 왔어. 어서 앉아라. 차 타올게. 요 김수진은 입이 귀에 달라붙을 정도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장건국은 김수진을 존중했고 방문할 때마다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도우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현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경청하며 수진 어머님이 딸을 참 잘 키우셨네요 라고 칭찬하는 건국의 모습에 김수진은 흡족해했습니다. 교 제1년 차, 둘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김수진은 망설임 없이 수년간 모은 월세 수입 600만 원을 딸의 혼수 비용으로 내놓았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지현은 카드를 움켜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가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란다. 김수진은 딸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기억해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장건국의 어머니 진숙화는 온화한 성격의 은퇴 교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지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현아,
내가 우리 건국에게로 시집 오는 건 우리 집안의 복이란다. 이제부턴 어머님이 제 친엄마예요. 지연은 달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숙화는 눈가에 온화한 빛을 머금으며 앞으로 친딸처럼 대해줄게 라고 약속했죠. 결혼식은 두 가족이 화목하게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김수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지연은 진정한 어른이 된 거라 생각했죠. 신혼 첫 해, 지연은 자주 친정을 찾았습니다. 김수진에게 영양제를 사오며 엄마, 이 연화제는 피부에 좋대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예전과 다를 바 없었죠. 주말이면 건국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오고 퇴근길에 잠깐 들르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를 함께 보며 만두를 빚고 장보러 가는 모녀의 시간은 김수진에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이사 오실래요? 지현의 제안에 김수진은 난 여기가 편하단다. 신혼부부끼리 사생활도 필요할 테고 라며 사양했습니다. 그 시절 김수진은 이웃들에게 둘이 딸은 시집가고도 더 효도한단다라고 자랑하곤 했죠. 하지만 2년 차부터 상황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빈도가 주 2회에서 격주로 줄더니 전화통화도 엄마, 회의 중이에요. 혹은 시어머니께서 부르셔서요. 라는 말로 종종 끊기게 되었습니다. 통화 중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점점 더 자주 등장했죠. 시어머니께서 여자는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표 탕수육이 진짜 맛있어요. 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셔서 집안일을 절대 시키지 않으셨죠.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수진의 가슴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지현이 어릴 때 항상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조르거나 같이 자자고 졸라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지금의 지현은 시어머니와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셋째 해 봄,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김수진이 감기에 걸려 사흘 동안 누워 있었죠. 평소라면 딸이 당장 달려왔을 텐데 이번엔 전화로 몇 마디 묻는 게 전부였어요. 엄마,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저 이번 주말에 가봐야겠어요. 토요일이 되자 이웃 순자가 알려준 소식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진 씨, 방금 백화점에서 딸 만났어요. 시어머니랑 옷 사러 간다더군요. 옷도 잔뜩 고르면서 웃고 떠들던 모습 보니 정말 친하던데요. 그날 밤 지현이 감기약을 들고 왔을 때 물었습니다. 백화점 갔다 왔다며? 네, 시어머니 진숙화 모시고 옷 좀 사드렸어요. 자주 사입지 않으시니까요. 지현은 아무 일도 아닌 듯 말했지만 김수진은 약속한 주말 약속을 어긴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수진은 딸의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장건국이 흘린 말에 따르면 지현은 매주말 시댁을 방문했고 시어머니가 친딸보다 낫다는 말까지 전해 들었죠. SNS에는 시어머니와의 사진이 가득했지만 정작 친정 엄마와의 기록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오자 김수진은 새벽부터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현이 좋아하는 탕수육, 청경조, 개화고까지 정성스레 차렸는데 지현아, 음식 다 준비했단다. 엄마, 죄송해요. 시어머니 진숙화 모시고 있어서 못 가겠어요. 건국 오빠만 있는데 우리가 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김수진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유리병에 담긴 개화고가 창가에 비친 달빛에 번져가는 모습이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나 혼자서도 괜찮을 거예요. 김수진이 실망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 다음에 찾아뵐게요.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전화를 끊은 뒤 식탁 위 가득한 반찬들이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텔레비전에서 중추절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이 비칠 때마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녀 역시 외로웠다. 하지만 이제 지현에게는 진가 쪽이 더 중요한 가족이 된 듯했다. 이튿날 이모 순자가 채소를 다듬으며 말을 걸어왔다. 수진 씨, 이제 지현이는 장가 식구잖아. 시댁을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우리 며느리도 결혼 후엔 친정보다 시댁을 더 신경 쓰더라. 효도하는 건 좋은 일이죠. 김수진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너무 마음 상하지는 말아요. 자식이 효도한다고 해서 한쪽만 편중되면 안 되니까 이 순자의 말에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설을 앞두고 지현이 용돈을 받으러 왔다. 김수진은 오래된 습관대로 두툼한 봉투를 준비했다. 엄마,
설 보너스 받으러 왔어요. 지현이 문을 열자마자 직설적으로 말했다. 금방 구입한 듯한 화려한 금팔찌가 딸의 손목에서 반짝였다. 팔찌 새로 샀니? 시어머니가 선물해 주셨어요. 평소에 제가 잘 챙긴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현은 자랑스럽게 팔찌를 돌려 보였다. 생신 선물로 명품 핸드백을 사드렸을 때는 감격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던 게 떠올라 가슴이 쓰리다. 설 연휴 내내 딸과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진숙화 집에서만 5일을 머물다 돌아왔다. 엄마, 시어머니가 만드신 연육 가져왔어요. 지현이 내민 것은 시댁에서 가져온 음식뿐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리적 거리는 더욱 벌어졌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발견되어 입원했을 때도 지현은 단 2번만 병문안을 왔다. 엄마,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첫 방문 때 지현은 안절부절했지만 다음 날은 시어머니 건강검진 동행해야 해서 라며 급히 돌아갔다. 시어머니의 단순 검진에 따른 휴가까지 내며 동행하는 모습에 김수진은 착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김수진에게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종종 이지현이 진숙화와 함께 백화점, 병원, 공원 등 각종 장소를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했고 두 사람은 항상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정말 효자네요.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해드리다니 한 이웃이 칭찬하자 그러게요. 요즘 이런 존며느리 찾기 힘든데 다른 이웃이 받쳐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며 김수진은 겉으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쓴맛을 느꼈습니다. 김수진의 55번째 생일이 된 이날, 그녀는 일찍 일어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지현이 좋아하는 재료를 사려고 시장에도 가고 특별한 생일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게를 돌았습니다. 오전 10시, 김수진은 이지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현아, 오늘 엄마 생일이야. 건국이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오라? 아, 생일이었네요. 깜빡했어요. 이지현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파동이 없었습니다. 네, 퇴근하고 갈게요. 깜빡했다는 한마디에 김수진의 가슴이 찌르는 듯 아렸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딸이 망각하다니. 김수진은 하루 종일 정성스레 차린 음식과 생일 케이크를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밤 7시가 되어서야 이지현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서둘러 들어오던 이지현이 사과했습니다. 식탁에서 이지현은 종종 핸드폰을 확인하며 무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수진이 최근 일상을 나누려 해도 대답은 시큰둥했죠. 지현아,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김수진이 묻자 아니에요. 그냥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김수진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현의 핸드폰에 진숙화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현아, 내일이 내 생일인데 같이 식사할래? 전화기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엄마, 꼭 갈게요. 이지현의 태도가 확 변한 모습에 김수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끄고 김수진은 발걸음을 옮겨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눈가의 습기를 날려버렸죠.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도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현아, 엄마가 중요한 걸 보여주려고 김수진은 침실 깊은 서랍에서 낡은 목상자를 꺼냈습니다. 수년간 간직해오던 이 상자를 거실 테이블에 올리며 말했죠. 이건 엄마가 오래 보관한 거란다. 이제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상자를 열자 가장 위에 놓인 서류의 내용을 본 이지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녀는 눈물을 머금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아파트 5채를 다 처분한다고? 김수진은 평온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난 지금 평생 가장 냉정해. 이지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땀에 젖은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던 엄마가 갑자기 변한 모습에 두려움에 휩싸였죠. 왜 이러세요? 이게 우리 앞날을 책임질 재산인데. 이지현이 허둥대며 물었습니다. 김수진은 딸 곁에 앉아 손을 잡으며 말했죠. 지현아, 어릴 때 기억나니? 가난했고 아빠도 일찍 떠나셨는데 엄마 혼자 널 키웠잖아. 이지현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목이 메인 채 말을 이었다. 엄마, 다 기억해요. 엄마가 날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하셨잖아요. 김수진이 말을 이었다.
그 후 재개장 때 이 5채의 집을 얻게 됐지? 그땐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 이제야 너에게 안정적인 삶을 줄 수 있겠다 생각했으니까. 너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2채를 팔았고 나머지 3채는 임대해 둔 거야. 항상 내 미래를 생각하며 이 집들을 관리해왔는데. 하지만 엄마, 그게 왜 집을 파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지현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김수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계속했다. 지현아, 내가 결혼한 후 모든 게 변했어. 집에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나에게는 차가워지기만 했지?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넌 단 2번밖에 찾아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진숙화의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를 내는 걸 마다하지 않았어. 생일에도 거의 잊을 뻔했으면서 전화 한 통이면 급히 돌아가는 모습. SNS에는 시댁 식구들과의 사진만 가득한데 정작 나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 힘들더구나. 이지현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외로우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신경 써드린 거고 장건국 오빠도 일이 바쁘시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었던. 효도가 잘못된 건 아니야. 김수진이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하지만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널 키운 건 내가 시집가면 친정을 잊으라는 뜻이 아니었어.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있지만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지. 이지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최근에 엄마를 소홀히 한 건 인정해요. 집 문제는 다시 의논해요. 제발 팔지 말아주세요. 김수진은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집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원래는 내 미래를 위한 보험이었지만 이제 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 같구나.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할 생각이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위해 살아볼 거다. 안 돼요. 이지현이 허둥지둥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제가 잘못한 거 다 고칠게요. 자주 찾아올 거고 절대로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제발 믿어주세요. 김수진은 딸을 바라보는 눈빛의 애틋함과 단호함이 교차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이미 변한 것들은 되돌리기 힘들다는 거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려고. 이지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정말 알겠어요.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요.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훔쳤다. 서로에게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 진정한 효심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란 걸 깨달아야 해. 한참 후 이지현은 울음을 그치고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집만은 제발. 김수진이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집은 물질에 불과해. 우리의 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지현은 어머니의 결단을 알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맹세했다. 반드시 엄마의 마음을 되찾을 거야. 하지만 약속해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바로 나에게 말해주고 혼자서 짊어지려 하지 말아줘. 이지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가 약속할게. 너도 몸 조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엄마 좀 찾아와줘. 그 후 김수진은 본격적으로 집 정리에 착수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5채의 집을 내놓자 소문이 퍼지며 큰 화제가 됐다. 이웃들은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그녀가 미쳤다고 좋은 집을 내놓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현도 자신의 약속대로 변하기 시작했다.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매주 시간을 내어 엄마를 찾아갔다. 엄마의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장보고 쇼핑도 다녔다. 모녀 관계는 점차 부드러워지며 예전의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집 매물은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았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5채 모두 적절한 매입자를 찾지 못한 것이다. 김수진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운명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뜻밖의 기쁨과 보람을 발견했다. 지현은 엄마의 변화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집 매각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엄마의 의지임을 깨달았다. 자신이 결혼 후 시댁에만 치중한 점을 반성하며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다. 어느 날 집에 들른 지현은 엄마가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다.
함께 앉아 사진을 넘기던 중 어린 시절 단란한 모습, 옷가게에서 땀 흘리던 엄마의 모습, 대학 입학식 날 환하게 웃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눈시울이 뜨거워진 지현이 속삭였다. 이 사진들 다 우리의 추억이에요. 그래, 추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보물이야. 김수진이 딸을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지현은 엄마 품에 파묻히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정말 사랑해요, 엄마. 몇 달 후 집들이 하나둘 처분되자 김수진은 계획을 수정했다. 자금 일부를 노후용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지현 계좌로 넣어주었다. 깜짝 놀란 딸에게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돈보다 소중한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이란 걸 잊지 말아라. 지현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그녀는 철저히 균형 잡힌 삶을 실천했다. 시댁 방문 시엔 항상 엄마에게 연락을 걸고 주말엔 반드시 모녀 시간을 만들었다. 김수진은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맺으며 활기찬 일상을 보냈다. 저녁 노을을 맞이할 때면 여전히 딸의 전화 기다림이 그녀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었다.